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봅니다. 오늘은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들과 더불어서 일본에서 겪었던 일과 이런 뭐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켰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에 대해서 영상 중에 그 어깨치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 남성이었던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 제정신은 아닌 이야기인데, 길을 가다가 불특정 다수가 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깨나 이쪽 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의 가격을, 그러니까 치명적인 가격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정도로 치고 가는 거를 하시고도 아니지, 하고, 뭐 이건 뭐 존칭 쓸 일도 아닌데 그러고 이제 뺑소니처럼 가는 분들도 아니지, 인간들을 봤는데, 이게 일본 사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당한 적은 없고, 대신에 이런 치들이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조금 약해 보이는 여성분들,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본 다음에 이렇게 소위 해서 뭐 어깨빵을 치고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심한 일인데, 저는 이런 종류의 일은 한국에서는 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본에서 왕왕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로 갈수록 이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남자만 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중에서도 애를 치고 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할 만한 지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순응하는 사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응하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걸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거는 조금 이제 높은 사회,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부자를 만난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각 계층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유의지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는 나라가 일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강박적으로 잡혀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교토에서 교토 JR 전철인지 국철인지가 노선을 조금 비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근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제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마지막 날은 호텔 묵었어요. 다 게스트하우스 묵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호텔 묵으면서 조금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뉴스를 보니까, 하여튼 뭐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어를 아직은 못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씬에서 어떤 씬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국철의 꽤 높으신 두 양반이 나와서, 두 분이 90도로 거의 정말 쌍으로 90도로 이렇게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너무 사죄하는 게 무서워. 정말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무서워.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 그리고 나서 이게 왜 발생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양반들은, 일본 사람들은 내가 상류층에 올라간다라, 물론 저는 이건 일반화의 논리는 아니에요. 제가 받았던 느낌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분들이겠죠, 제가 봤으니까. 상류층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태도가 막대먹게 행동을 하면은 금방 그 사람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올라가거나 사회적인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걸맞는 책임이나 체면을 더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을 높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높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제 사태예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어깨빵 사태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올라간다라고 해서 일본은 자유의지나 본인이 사회에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 월권 행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적어져요. 그 범위가 더 적어져.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적어져, 일본은. 그러니까 밑에 있어도 내가 만약에 그냥 조금 이렇게 블루칼라 계급이어도 억죄는 게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억죄요. 그러니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거든요. 책임의식. 그러니까 기이하고 기괴하게 다른 사람한테 테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깨빵. 이거는 소소한 정도도 아니지만 이런 식의 기괴한 무차별적인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막장 행동이. 에라이 씨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대신에 욕도 없어. 발산하는 문화도 크지 않아. 식당을 가도 다 규칙적이야. 어디를 가도 규칙적이야.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깨끗하고 이미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도 그렇고 그냥 앉아서 허허허허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좋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정갈하고 너무나 정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거를 조금만 향유하는 사람들은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나가는 것 자체가 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 일본인들은.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권 행위가 더 적어진다는 거죠. 전 약간 요번 여행에는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과연 또 문제는 뭐냐?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는 너무 일반화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뭐 비판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일본인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병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발산은 해.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황당한 지점은 뭐냐면은 일본에 비해서 사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명보 씨나 정몽규 씨나 이런 어떤 사태나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태들을 보면 누가 나와서 사죄를 해야 되거든요.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관위의 수장이 나와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물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 또 들어요. 근데 잊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계엄 때렸잖아요. 그거 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고 도자기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속된 얘기로 극단적인 일을 했잖아요. 예전에 전국시대나 일본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체면 때문에 그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기괴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사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해. 그리고 그냥 미국 나가잖아요. 홍명보 씨는 그냥 미국 그냥 나가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가 사태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은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 속된 얘기로 이게 그러니까 너무 남을 신경을 안 쓰는 거를 넘어서 내 중심으로 너무 강하게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제가 또 중국 여행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너무 따져. 근데 중국만 그런 것도 아니야. 중국은 지역별로 달라. 중국은 도시랑 뭐 농촌이랑 달라. 아직도 그래. 그래서 도시는 많이 그런 어떤 것이 됐는데 농촌은 아직도 좀 너무 인프라나 이런 게 너무
없고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중국은 너무 극단적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저도. 근데 다만 그거를 제가 지금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기에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제가 일본을 경험하면서는 항상 요번엔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저 사과가 예를 들어서 교토의 그 전철이 이렇게 삑사리가 났을 때 사과하는 모습이 과연 진실로 보였을까? 그 90도로 인사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뭐 말할 말도 없지만은 할 말은 없지만은 과연 저게 진실일까? 저 사람들도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럴듯한 사과의 제스처는 아닐까. 너무나 그런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본은 상류 계층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올라가면 체면이나 그 자유의지가 체면은 늘어나고 자유의지는 없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올라가면은 룰을 다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파워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짜증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도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올라가도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올라가서 사회적인 지도층이나 사회적인 어떤 뭐 지도층, 상류층 뭐 이런 어떤 윗 그런 영역에 속하게 되면은 피곤해. 돈도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피곤해. 그러니까 별로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은.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일단 올라가면은 건덕지가 많은 게 보여. 그러니까 뭐라도 감초라도 써야 돼. 그런 다음에 어기는 게 보여요. 정말 요번에 딱 보였듯이 축구협회 사태가 그게 일면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속한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전임 차지하고 어쨌든 간에 이걸 차지하면은 그냥 월권이 행사가 돼요. 월권이 일어나. 월권이 보여. 그리고 월권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질이나 요런 거에 아주 능한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더 커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재산을 증축할 수 있는 기회나 찬스가 저쪽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일본보다는. 그러니까 교육 열풍, 사회적인 다이내믹한 어떤 계층 간의 번잡스러움이 일본보다는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이미 한번 들어가면 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 자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는 그런 아주 옹골진 그게 보이거든요. 내 자식이나. 왜냐면 경쟁이 이미 붙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보여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막 강하게 보이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응하고 체념하고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는. 그래서 글쎄 오늘도 이렇게 뭐 양국에 다 좋지 않은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저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일본에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게 정말 기계같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제가 삐뚤어진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진심일까?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냥 나왔습니다. 예 가져가세요.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런데 일본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웃음이 굉장히 강하세요. 웃음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제가 한나는 저 웃음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좀 이게 그러니까 세월의 연륜으로 그게 잡히신 것 같은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녹차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오셨나 봐. 근데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한 여자분이세요. 젊은 여자분이신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저 표정이 저 여자분의 표정일 것 같아요. 그냥 무표정하고 웃음기가 없는 그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게 보였는데, 그리고 약간 비도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친 표정이 보였어요. 좀 야겹스럽고. 그럼 들어가셔서, 근데 저는 그게 그 여자분의 어떻게 보면은 진솔한 표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오실 때 싹 정말 웃음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일본의 어떤 좀 단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면 과잉 일반화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오늘 뭐 주저리주저리 여행에 대한 단상을 이렇게 떠들었는데요. 뭐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